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원의 파트너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바로 이상로의 인생 업종, 인생 업종을 오늘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인생 업종이 뭐냐, 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말 그대로 뭔가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캐치를 못하는 이런 업종에 대한 변화들을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쏙쏙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요점만 쏙쏙 뽑아내는 그런 강의를 오늘 한번 전달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군은 후반기에 우리가 좀 더 우리 계좌를 풍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뭐 판단을 같이 적으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는 업종이 있어도 그 업종이 안 좋은 업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업종 자체는 시장을 좀 더 앞에서 선점하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업종이다. 그래서 주도 패턴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업종을 미리 우리가 재료를 말씀드리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의 내용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반디국시입니다. 반디국시.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이 부분 자체 우리 보니까 저희 가족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반딧불 국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만큼 이 반디국시, 자, 이 단어는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쉽게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일부러 글씨를 한번 네임을 한번 짜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반은 바로 반도체를 뜻하는 부분이겠죠. 그 뒤에 있는 D는 바로 디스플레이를 뜻하는 부분이고요. 국은 바로 국산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C는 바로 시스템 반도체를 뜻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왜 이 반디국시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한번 확인하다 보면 이 IT 섹터라는 것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장에 소외를 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 IT 종목을 샀는데 내 종목 빼고는 다 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키워드를 안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키워드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 키워드가 맞물리는 종목군들을 봐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반디국시, 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반도체까지 여기에 대한 키워드를 뭔가는 맞물리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트렌드를 맛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안에 자세하게 세부적인 상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봐야 되는 것이 왜 이 반디국시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왜 주도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 자,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이루었는데 이 금리 인하를 할 때 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율에 대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왜냐? 통화량을 바꾸는 단위입니다. 금리, 쉽게 이런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자가 바뀌는데 이 이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통화량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통화량을 변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통화량에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돈을 더 찍어낸다는 얘기니까 그때부터 순식간에 돈이 퍼져나가면서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이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약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율에 대한 뭔가에 대한 변화 자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환율이 바로 환율 약세 기조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런 수출주들이 큰 폭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워낙 강세 기조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워낙 약세 기조로 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렇게 워낙 약세 기조로 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이 시장의 핵심 이슈 아니면 시장의 바운더리 안에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수출주로 포트가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워낙 약세 기조로 보였을 때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수출주 관련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도 이런 반디 국시 종목군들은 좀 더 시장에 대한 메커니즘을 타고 오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성수기 진입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지표 자체가 대부분 다 후반기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적인 자료에 의해서 잠시 한번 그려본다면 우리가 항상 4분기, 그리고 1분기, 2분기, 3분기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자, 4분기와 1분기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요. 거기에 2분기와 3분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게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3분기부터 턴을 하면서 4분기 올라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항상 전통적인 비수기가 바로 2분기입니다. 자, 1분기와 4분기는 왜 높게 나타날까요? 말 그대로 수출주들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시점이거든요. 바로 소비적인 측면이죠. 자, 글로벌 경기에서 바로 IT라든지 또는 자동차 업종 자체가 가장 큰 성수기를 보이고 가장 큰 실적을 보이는 것이 바로 4분기와 1분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부분에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관점보다는 12월 달까지의 랠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억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대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자, 이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이런 기업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도 안에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하기는 힘들거든요. 그중에 좀 더 핵심적인 기업들만 좀 본다면 우리가 이런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바로 D램과 관련된 업체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반도체 업종은 D램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3D 낸드 플래시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3D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시장이라고 봤을 때 D램에 대한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들 쓰는 메모리 반도체를 D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고 바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6개 업체들이 전 세계에서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D램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인데 이런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그에 따른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KC텍 같은 종목군들은 바로 그에 따른 연마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마 장비. 그래서 이 종목군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전자재료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3S 같은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반도체 캐리어 박스라고 하죠. 이 캐리어 박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것이 진공 상태로 운반이 되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진공 상태를 만들려면 그냥 이거를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 안 되겠죠. 어딘가에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운반할 수 있는 박스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우선 반도체가 있다면 거기 한번 이렇게 싸는 커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또다시 이렇게 운반할 때 쓰는 그런 것들 우리가 반도체 캐리어 박스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바로 반도체 장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럼 이런 유진테크라는 기업들도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고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단기적인 고가에 대한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났죠.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주가도 바뀌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지금 유진테크가 다시 한번 주가 빠질 것이냐?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빠진 부분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반도체 업황이 바뀌고 있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충분한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뭐 KC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업황에 대한 부진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단기 고점 화살표가 뜨고 이 자리를 뺐다가 돌파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인위적인 하락이 조금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주가를 고가 권역에 있는 이런 매물대까지 올린다는 것은 충분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요. 거기에 따른 종목군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우스라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주가가 한번 크게 급락을 하고 또다시 한 번 더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단이 어떻습니까? 이런 다중바닥 형태를 지금 띄면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업황 자체가 안 좋은 업황이었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돌아설 수 있는 좋아지는 업황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한 반등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탑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군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현재 다중바닥이 형성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사메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로 이제 넘어왔는데, 자, 여기에서 종목군들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적혀 있는 종목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거기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것이 바로 SFA인데요. 이 종목은 특히 좀 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는 라인업이 상당 부분 다양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그냥 일반적인 디스플레이가 있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라인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장비도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많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SFA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거기에 플렉서블 라인, 한마디로 휘어지는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ICD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SNU라는 업체는 우리가 이제 일본의 도끼라는, 자, 도끼라고 회사를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기 이제 캐논사의 도끼입니다. 캐논은 뭡니까? 우리가 일본 카메라로 유명한 회사죠. 그런 업체들에서 디스플레이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회사가 바로 도끼사고요. 여기에서 만드는 이런 증착 장비를 똑같이 SNU에서도 제작을 하는 이런 국산화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더 눈여겨보면, 자, ICD라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크게 움직임이 한번 드러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매출처가 단일 매출처를 보이거든요. 한마디로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매출처가 잡혀있던 부분이었고 다시 한번 올라왔던 것이 바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기서 자리를 한번 잡아주는데 한번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바로 삼성전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일 매출처였다면 지금 현재는 LG 디스플레이나 또는 삼성, 그리고 바로 앞서 얘기했던 그 일본의 캐논사와도 지금 발주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나타나면서 현재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주가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SFA라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 조금 그림을 저하고 이제 같이 하셨던 우리 가족분들은 그림을 보면 이제 조금 뭔가가 떠오르실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박스에 대한 분위기가 현재 나타나고 있고 매집을 볼 수 있는 자리들이죠. 그래, 이런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도 드러나는데 이런 과정 안에서 아직까지 고가 권역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반등이 현재는 좀 더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에 대한 변화 자체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SFA는 별표 3개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자회사가 또 뭐가 있어요? 요게 이제 SFA 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연관되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그림도 볼게요. 이번엔 바로 국산화 소재 관련주인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NH의 아문디 펀드, 아문디 필승 코리아 펀드죠. 자, 글씨가 뭐 날아가는데, 자,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글씨보다 중요한 것이 수익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필승 코리아 펀드, 요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운용 금액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냥 넘겨가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국산화 소재에 관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이슈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판단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시면 ENF 테크놀로지, KPM 테크, SNS 텍, 필옵틱스, C9테크, 아이크래프트 이렇게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종목군들이 소재 관련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소재 관련주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이런 소재 관련주에 대해서 수급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추가로 DNF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 종목만 대표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봐야 되는 것이 자, ENF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바닥을 한번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시세를 내면서 이 주가를 한번 크게 올렸죠. 그런데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작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하단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하단을 지켜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3분기와 4분기를 좀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에 대한 변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SNS 텍 이런 종목군들도 어느 순간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에 대한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입니다. 그 구간을 고려한다면 지금 앞에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 업체가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고 자, 여기에 관련된 국산화 소재죠. 이것이 바로 탈일본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신고가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는 바로 시스템 반도체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 반도체를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얘기하고 그것을 팹리스 업체 또는 파운드리 업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팹리스라는 게 우리가 이제 팹이라는 게 이제 시설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설의 리스는 뭐예요? 우리가 시설이 없는 리스가 이거죠. 시설이 없는 것을 우리가 설계만 할 수 있는 기업들을 팹리스 업체라고 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파운드리는 요거는 이제 위탁 생산만 할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이 설계를 하면 옆에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대형 생산을 해내는 업체들이에요. 그래 별다른 기술력보다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럼 우리가 SFA 반도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페스 중요하죠. 자, 시그네틱스 중요합니다. 아까 이게 영풍이라는 기업과 관련 있는 기업이라 했죠. 자,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FST 중요하죠. 그리고 AD 칩스 이런 거 기업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실적이 꾸준하게 지금 현재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페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한번 올라갔다가 잠깐 쉬는 과정들인데 기업에 대한 주가가 앞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우선 네페스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상단에서 지금 2분기 실적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PR 밴드로 봤을 때 한 11배에서 12배 정도였거든요. 근데 3분기와 4분기에 더욱더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하단이 상당히 견고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충분한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은 SFA 반도체인데요.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현재 다시 한 번 더 앞에에 대한 뭐랄까 거래량이 힘입어서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원래는 우리가 적자였는데 이 기업이 SFA로 인수가 되고 난 다음에 기업의 재무구조 구조가 상당 부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상승 자체는 분위기를 맞춰서 올라가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군. 그래서 앞서서 봤던 이런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국산화 그리고 마지막 시스템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차트로 안 보여줬더라도 이런 종목군들 분류하셔가지고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소외받지 마시고 이런 주도주 패턴을 골라서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반디국시를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이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경협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 자체가 뭐랄까 이제 애정이 식었다고 할까요? 약간은 그런 조금은 분위기 자체 내려오는 양상인데 이런 사실 경협주에 대한 업황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고 왜냐하면 저희가 뭐 김정은 위원장과 저하고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전화통화를 직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런 북한에 대한 행보 자체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이 주식의 주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 주식의 주포가 빠져나가지 않고 대신 매집만 상당 부분 돼 있는 주가 추이가 나타난다면 그런 종목군들은 작은 이슈만 생기더라도 작은 호재 자체를 크게 주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업종들을 한번 같이 구분을 한번 해보시겠는데 자, 우선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협주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자, 일단은 북한과 미국에 대한 실무회담이 재진행될 수 있을 예정이고요. 거기에 2019년 정상회담에 대한 재개 확률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재를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임기가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장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햇볕 정책, 특히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 부분 호전되는 부분 자체를 정책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가속도를 붙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따라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경협주 같은 경우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수익 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바로 방대한 분량입니다. 자, 이 경협주는 대부분 다 엮이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뭔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만 좀 더 볼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두 번째는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경협주 같은 종목군들이 엮여 있는 종목군들이 재무제표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재무제표가 부실한 종목군들은 자, 싹싹싹싹싹싹 이렇게 다 골라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묻지마 경협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묻지마 경협주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보지 않는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실현 가능성인데 이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철도주가 지금 당장 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보고 우리가 기대감이 오르는 거고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개성공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더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중 조절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정치 관련주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이런 정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시장이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크게 들썩들썩거릴 수 있는 그리고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 정치 관련주도 좀 더 우리가 뭐랄까요 과학적인 부분으로 좀 더 확률적인 부분을 접근하셔서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우선 뭐 이낙연 총리 관련주 뭐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뭐 한교안 총리 관련주. 자, 경기고등학교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이 학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학교 때문에 오릅니다. 학교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런 홍준표 관련주, 영남고등학교 고려대 출신이에요. 이런 것들도 분류를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안철수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기업들이 있는데 왜 이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요건들을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정치 테마주들도 하실 때 항상 실적이라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적자 기업은 대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